이 영상은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6가지 방법들을 집대성한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 내용을 3주 넘게 준비한 만큼 내용이 진짜 알차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지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물건을 인터넷에서 파는 5가지 방법부터 소개를 할게요. 난이도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내가 물건을 사거나 만들지 않고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물건을 사거나 만들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에요. 저는 이 위탁 판매를 가지고 1.8억까지 벌었던 20대 여자분까지 직접 봤었는데 이걸로 돈을 버신 분들은 주로 뭐 영양제, 단백질 파우더, 반려동물 사료, 생수, 농산물, 가구, 화장품 등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했는데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린다 라기보다는 가격대가 2, 3만 원대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조금 높은 제품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위탁 판매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닥터지 메디UV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가격이 판매처마다 다 다르죠. 그럼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비싸게 팔고 주문이 들어오면 싼 걸 사가지고 내가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바로 위탁 판매예요. 그래서 방법은 내가 닥터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팔고 있는 상세 페이지랑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내 스토어에 올리고 그리고 내 제품을 상위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주문을 하면 내가 그 제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싸게 파는 스토어에서 내가 주문해서 주문한 고객의 주소를 넣는 게 위탁 판매예요. 만약에 내가 12,000원에 이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내가 찾은 최저가가 7,000원이다 이러면은 5,000원의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쉽고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재고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상단을 노출을 시킬 때까지 광고비나 다른 부대 비용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껏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품을 상단에 이제 띄웠더니 최저가로 팔던 사람이 없어지거나 나보다 더 싸게 파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 제품이 단종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대량 등록. 닥치고 등록해라고 해서 닥등이라고도 불리는데 도매나 도매국 같은 도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몇만 개, 몇십만 개 이상의 상품을 내가 가진 상점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해서 업로드를 쭉 해가지고 판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역시 좀 위탁이랑 비슷하게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은 이게 온라인 노가다로 불릴 정도로 이게 노가다 같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거북목, 손목, 터널 증후군, 줄담배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걸 하신 분들은 주로 사업자가 기본으로 10개, 많으면 40개까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자 하나당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엄청 많았는데 대량 등록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들에서 점차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많이 등록을 해야지 판매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가지고 사업자마다 다 계정을 만들어서 10,000개씩 100,000개씩 계속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팔릴지 모르니까 네이버랑 쿠팡 말고도 옥션, 지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에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개의 제품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50만 개, 60만 개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올리면 자동으로 다른 오픈마켓에 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올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위탁이다 이거나 말만 들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저한테 브랜드 제조 코칭을 하러 오신 대표님들이 거의 다 대량 등록을 하다가 말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는 뭐 처음부터 이 대량 등록을 하면 어떻게 팔린다라는 구조를 듣고서 아예 그냥 건너뛰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물건이 팔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온라인 노가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하기만 하면은 매출이 날 확률은 위탁보단 높아요. 하지만 이 대량 등록이 작년부터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해지면서 상황이 솔직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나 쿠팡에서는 대량 등록한데 계속 불리한 정책들을 내고 있으니 결국 길게 보면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 대량 등록을 해본 대표님들은 전부 같은 이유로
대량 등록을 안 하시는데요. 노가다를 하다가 이제 내 업무에 현타가 와서 안 하거나 또는 다 했는데 막상 팔아보니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이익이 정말 1원도 안 넘어가지고 그냥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연주의 드레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1페이지에서부터 바로 해외라는 글자가 뜨는 이런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이 바로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해외 배송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품을 골라가지고 결제를 하면 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는 그제서야 해외, 주로 중국이에요. 해외에서 이 제품을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죠. 제품을 살 필요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깔아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딱 구매를 하면 그제서야 돈을 지불하고 사서 보내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 구매 대행도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는 위탁과 같지만 제품을 등록할 때에는 뭐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막 몇십만 개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해야지 팔려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팔리는 품목들이 뭐냐? 주로 우리나라에 잘 없는 특이한 것들이 팔려요. 제가 들은 걸로는 에이즈 검사 키트도 있었고 또 정신병원 구속복도 있었고요. 바람의 검심에 켄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 켄신의 검과 의상을 산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지하철 보면은 방독면 있잖아요. 독가스 마스크. 응응 하는 장면이 그려진 섹시 골프공도 있었다라고 해요. 굴삭기 같은 것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굴삭기는 또 몇백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팔리면 마진이 100만 원 이상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중간에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굴삭기를 판매자인 내가 가져야 하는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 굴삭기를 산 고객이 하필이면 또 환불을 요청해서 그 대표님이 굴삭기 타고 고객한테 찾아갔다고 하네요. 환불 안 된다. 이 구매 대행이 팔리는 원리도 대량 등록이랑 비슷해요. 뭐가 팔릴지 예상을 해서 그게 잘 팔리도록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어떤 제품이 등록이 됐는지 나도 모를 정도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내가 이런 것도 올렸었구나 하면서 중국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고객의 집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게 이 해외 구매 대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2023년 2월 현재 기준 국내 제품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해외 구매 대행이 훨씬 돈이 잘 벌리는 건 맞지만 구매 대행의 얼리 어답터들은 작년부터 이미 구매 대행의 이익률이 줄어드는 걸 감지를 하고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거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저한테 컨설팅 문의가 오시는 분들은 이미 초반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제조와 브랜딩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트렌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콘텐츠나 지식 창업, 즉 본인은 다 하고 빠지고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사입이에요. 도매몰이나 국내 제조하는 공장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가 소비자가보다 조금 더 싼 도매가에 사와서 마진을 10에서 20% 정도 붙이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도매매, 바나나 B2B, 도매로, 도매국 이 정도가 유명한 도매 사이트이고 나머지는 정말 여러분이 구글에 직접 검색을 하시면 수도 없이 많아요. 화장품, 주방용품, 가구, 의류, 건강기능식품 등 카테고리별로 특화된 도매 사이트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과일이나 농산물 위탁 판매가 뜨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연결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들에서 도매가로 물건을 구매를 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스토어에 걔네가 제공하는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걸 그대로 쓰고 내 스토어에서 파는 거죠. 근데 이 사입 판매는 위탁이나 대량 등록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먼저 단점부터 말을 하면요. 위탁 판매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내가 소비자에게 보낼 물건을 구입을 해서 보내는 거라서 내 돈을 최대한 늦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소비자한테 못 팔면 나도 위탁 판매처에서 물건을 안 사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입의 경우에는 내가 파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일단은 사서 우리 집이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일단은 보관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 돈이 그 물건에 묶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 물건을 소매로 사서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는 일시적으로는 내 돈은 그 물건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점은
도매료 사입을 할 때에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수량, 미니멈 오브 퀀티티, MOQ라는 게 존재해요. 이 MOQ는 도매처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2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당장 100개를 못 팔 수 있는데도 도매처에서 100개 이하로는 안 판다라고 하고 내가 그 물건이 꼭 필요하면 100개를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100개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입의 장점도 있어요. 바로 이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빠진다라는 것과 MOQ 때문에 진입 장벽이 위탁 판매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위탁이나 대량 등록밖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경쟁 상대에서 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물건을 미리 사두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입 판매를 선택하니까 경쟁 자체도 위탁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위탁 판매 구조, 즉 본인이 제품을 사지 않고 소비자한테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사는 구조는 소위 말하는 무자본 창업에 해당하다 보니까 진짜 10대부터 60대까지가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번 사람들은 이미 나가가지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전만큼의 기회는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큰 유튜버들이 다른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이나 대량 등록 강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 강의를 통해서 한 달에도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기회마저도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남은 옵션은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만약에 사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입을 하면 대체로 나 말고도 많은 경쟁자들이 그 제품을 똑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브랜딩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만든 제품에 내가 돈과 시간을 써서 브랜딩을 해주면 또 결국은 똑같은 제품을 파는 경쟁자들도 다 그걸 따라할 거고, 또 제조한 사람만 좋은 일을 판매자인 내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사입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단은 국내 다른 판매자와 제품이 겹칠 확률도 거의 없고,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가 된 것도 브랜드를 또 부여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5번째, 제조인데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제품까지 제조를 하는 경우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제조에 사용할 돈이 만약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면 같은 제품을 파는 위탁 판매자들이나 사입 판매자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고가 없을 때 내가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내가 기껏 이 상품을 상단까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띄워놨는데 갑자기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또 나만의 독창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제2의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독점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 블래시 눈썹 키트의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 우리나라는커녕 전 세계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않은데도 매일 몇 개씩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슷한 제품인 셀프 속눈썹 연장 키트가 1, 2만 원 정도의 풀세트로 팔리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팔고 있는 눈썹 키트 같은 경우는 풀세트로 구매를 하면 한 5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도 경쟁자 때문에 가격을 내리거나 경쟁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점은 이 제조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조에 경쟁이 아예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한 제품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팔고 있으면 경쟁이 되죠. 하지만 위탁 사입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즉 손발이 묶인 상태의 경쟁은 아니에요. 위탁 사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해지면 그 제품의 판매를 포기하는 것 말고는 옵션이 없어요. 하지만 제조는 내가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제조 기획을 할 때 원가를 낮게 잡거나 조율을 할 수가 있고,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브랜딩을 기획할 때에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게 보면 위탁, 사입, 구매 대행, 대량 등록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는 제조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지식 창업이에요. 지식 창업의 종류는 진짜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겠지만 단톡방 같은 거 열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네이버 카페에 회원들이 모집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즉 제품 판매로 치면은 위탁 판매나 대량 등록 같은 게 바로 전자책 출판인 것 같아요.
이 전자책이라고 하면은 전자기기로 된 비싼 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워드 파일로 된 파일을 온라인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드 파일의 내용은 뭐든 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의 노하우를 담는다거나 뭐 소설을 쓴다거나. 근데 보통은 이런 전자책이 실제로 시중에 있는 책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서점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다면 전자책은 아주 저렴한 것은 뭐 10,000원에서 30,000원, 그리고 비싼 것은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전자책은 보통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잘 팔려요. 왜냐하면 이게 몇십만 원짜리 책을 팔면서 이 책을 몇십만 원을 주고 사면 너는 몇 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책 자체가 사실 일반 책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 그 가치에 비해서는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의 전자책을 진짜 단 한 번도 제 돈을 주고 구매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컨설팅을 했던 대표님 중에는 이렇게 전자책을 한 번씩 내본 대표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행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전자책으로 제가 1억 넘게 번 사람은 봤거든요. 근데 전자책으로 월 100만 원씩 버는 대표님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자책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전자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를 망설일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전자책이라는 것에 실체도 없고 효과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구매 후에 환불도 안 되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쓴 잘 알려진 전자책으로 수요가 많이 몰빵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전자책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의 애매한 3만 원짜리 전자책보다는 차라리 잘 알려진 사람의 10만 원짜리 전자책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전자책으로 1억을 벌었다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전자책에 도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100만 원도 꾸준히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자책의 매출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저는 와디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디즈의 찍힌 금액은 와디즈에서 정한 특정 기간 동안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나온 매출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크몽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가면 전자책의 판매 기간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어떤 것이 진짜 후기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후기가 100개, 500개, 1000개가 있어도 물론 1000개짜리 후기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기만큼 정말로 많이 팔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와디즈는 왜 진짜 구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와디즈는 판매 수수료가 다른 플랫폼보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짜 구매, 즉 고객인 척 구매를 해서 가짜 리뷰를 쓰는 그런 방법으로 구매 수와 후기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6가지 온라인에서 뭔가를 파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쉬운 것일수록 경쟁이 심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어려운 것일수록 초반에는 어렵지만 길게 갈 수 있다. 결국은 노력과 투자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튜브에는 뭐 무자본 창업,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왜 많이 나올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답을 1년 정도 이제 여러 대표님들을 코칭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대체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고 제조로 넘어오신 대표님들을 코칭을 해드리면서 느낀 건 제가 전혀 몰랐던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지금 제가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난을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노력 없이 방구석에 누워서 바로 다음 달에 내 통장에 꽂힐 100만 원, 1000만 원을 꿈꿔요. 그냥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걸 꿈꾸는 거죠.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직업이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돈을 그냥 받았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걸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내 인생을 바꿔줄, 나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타개할 무언가가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본이라던가 자동수익,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대량 등록,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위탁 판매, 왕초보도 가능한 월 100만 원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팔리고 그 강의가 팔리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솔직히 많이 냉혹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수업료만 날리고 이도저도 못한 채로 사업을 접거나 결국은 제조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돈을 벌었던 극소수가 돈을 버는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제조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유행이 있다라는 것을 작년에야 알게 된 케이스예요. 저런 방법들도 한때는 정말 돈이 되었겠죠. 제 생각에는 3, 4년 전만 해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돈을 1억 넘게 벌었던 대표님들도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그런 걸 해서 돈을 못 번 케이스가 100명 중에 97명 이상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번 대표님들은 이 방법이 이미 끝났다라는 걸 알고 결국 얼른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잘하는 분들은 제조나 다른 것도 잘하세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그냥 돈이 잘 안 벌리고 회사도 못 그만두고 뭐 그런 상태에서 언젠가는 돈이 벌릴 거야 하면서 꾸역꾸역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진작에 그만두고 포기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른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는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 강의를 들으세요 하는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모든 위탁이나 대량 등록, 해외 구매 대행 분야의 수익성을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거기에서 잘하던 대표님들은 지금 대부분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설거지라고 하죠. 세력이 가장 저렴한 구간에서 천천히 티 안 나게 주식을 산 다음 설거지를 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폭등하는 타이밍이 바로 설거지 타이밍이에요. 개미들한테 세력들이 야 지금이야 이 주식을 사!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꽂힌 이 장대 양봉 그래프를 보고 개미들이 막 달려들죠. 그때 개미들이 사는 주식이 누가 파는 주식이겠어요. 그 사람들도 누가 파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세력이 다 해먹고 빠져나가면서 파는 물량, 즉 설거지 물량을 받아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돈 버는 방법이 핫하면 핫할수록 지금 내가 설거지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전히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선생님도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인터넷에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외치는 것들은 이미 2019년부터 유행하던 거라서 많이 늦은 방법이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잃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클릭하셔서 다른 영상들도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